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최근 중동의 긴장감이 전 세계를 짓눌렀는데 오늘은 그 끝이 보인다는 희망적인 소식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례없는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회복의 전조와 구조적 전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즉각 반응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극적으로 해소되던 시기처럼 파국 직전에 찾아오는 냉정한 협상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곤 합니다. 오늘 한국의 경제 외교부터 미국의 사상 최고치 증시, 그리고 전쟁 4년차를 맞은 수단의 비극까지 직구총 곳곳의 핵심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증시가 그야말로 격대급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군요. 네, 현지 시간 15일 종가 기준으로 7,022.95를 기록했습니다.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나 1990년대 닷컴 버블 당시의 활기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달 말까지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대로 이란이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며 전쟁의 끝을 예고한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된 셈이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움직임과 안보 이슈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륨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네요. 현재 미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8%를 쥐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자원 민족주의가 부상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부가 5개 기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의 납세자 자금 횡령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영장 없는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FISA 프로그램 연장을 두고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셉니다. 기술적 도약과 민주적 가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뉴욕에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요? 네, 구윤철 부총리가 월가의 거물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피지컬 AI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역의 원화 결제까지 가동하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죠. 마치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였던 결정적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코스피도 중동 훈풍을 타고 6,0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정책보다는 재산 형성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82억 원이 넘는 재산 중 다주택 갭 투자, 논란과 외화 자산 비중이 쟁점이 됐습니다. 통화 정책의 수장이 될 인물인 만큼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진 거죠. 한편으로는 기술 인재들을 위해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해 경력 요건을 2년에서 4년 정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숙련공을 빠르게 양성해 한강의 기적을 읽었듯 이번 개정안도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외교와 내실 다지기에 분주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러시아와 잇따라 접촉하며 우군 확보에 주력하고 있네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만남은 서방의 압박에 맞선 북중러 연대의 한 축을 보여줍니다. 특히 베트남과는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는 것이 최대 이익이라며 손을 맞잡았죠. 이는 냉전 시대의 진영 논리가 21세기형 경제협력과 결합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이 제11회 국가안보 교육의 날을 맞아 외부 세력의 억압에 단호히 반격하겠다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죠. 세펑주미 대사가 언급했듯이 직접회로 항공우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6대 신흥 산업과 6대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과거 마오쩌둥 시절의 대약진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기술 패권 전략입니다. 하지만 후난성 등의 산사태와 홍수 주황색 경보가 내려지는 등 자연재해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시 주석이 최근 전 국민 독서를 강조하며 정신무장을 독려하는 것도
이런 안팎의 위기를 문화적 결속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중동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모택이 외무대신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모택이 대신이 이란 외무대신과 전화회담을 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원유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활적이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일본이 중동 외교에 공을 들였던 오일 외교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덕분에 일본 증시도 어드반테스트 같은 하이테크주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위대원의 국가 재창 문제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뜨겁다고요? 자민당 대회에서 육상자위대원이 기미가요를 제창한 것을 두고 야당인 일본 유신회가 부적절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전후 일본이 지켜온 정치와 군사의 분리라는 민감한 역사적 지점을 건드린 겁니다. 마치 1999년 기미가요가 법적 국가로 지정될 당시 일었던 것엔 찬반 논란이 2026년에 다시 소환된 모양새입니다. 한편으로는 구마모토 지진 10주년을 맞아 재건을 논의하는 등 사회적 치유의 과정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중동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과 기본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인데 이란 내부 시장은 벌써 반응하고 있다고요? 네, 협상 기대감에 이란 토만화 가치가 급등하며 달러당 8,000토만 이상 하락했습니다. 금값도 떨어졌죠. 시장은 이미 전쟁 종료를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여전히 엄혹합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해상 봉쇄로 이란은 매일 약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고 9척의 선박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당시의 봉쇄 공포가 현실화된 겁니다. 이란으로선 경제의 90%가 해상 무역에 의존하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상황이 복잡합니다. 정치적 격변 속의 하이테크 산업은 오히려 투자가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전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며 정치 재개를 선언했고 네타냐후 총리의 오른팔이었던 고문은 사임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은 1분기에만 3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전년 대비 34%나 증가한 수치인데 특히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특유의 저력이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산업구조를 재편했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 짧게 짚어보죠. 푸틴 대통령이 거시경제 지표 하락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올해 초 GDP가 1.8%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비용 지출이 늘어나며 겉으론 활발해 보이지만 실물 경제는 전쟁 경제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역사적으로 장기전을 치르는 국가들이 겪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죠. 푸틴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러시아 발명가 협회까지 설립하며 기술 자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입니다.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인구의 61%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1,4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지만 수단 파운드화는 종이 조각이 됐고 금 수출 경로는 이집트로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르완다 내전의 비극이 21세기 수단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절실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하와이에 큰 재난이 있었군요. 네,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하와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재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복구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도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025년 충돌 사고 후속 조치인데 2031년까지 모든 항공기에 첨단 충돌 방지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예술가 야오이 쿠사마의 전시 소식이 있네요. 신시내티 미술관에서 그 유명한 노란 호박 몰입형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혼돈의 세계 정세 속에서 예술이 주는 위안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박한 중동 정세와 역동적인 경제 변화를 동시에 읽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위기는 협상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로 정해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벼랑 끝 대치가 결국 대화로 이어지듯 우리 삶의 난관들도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진보해 왔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